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 건물 매매 시 부가세는 얼마일까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가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물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이전 영상에도 제가 그 부분이 건물 가격이 정해졌다는 전제 하에 부가세 계산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건물 매매 가격을 정하는 부분은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 볼 수 있어요. 괜히 감정평가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죠. 원리 원칙대로 건물 매매를 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기본 로직 정도를 파악하시고 가시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고 어려워서 저도 다 설명하기는 되게 벅차고 저도 다 모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매매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3원칙, 3요소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감정평가 3요소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개론 수업에 나오죠. 첫 번째로는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 세금 부과를 할 때 가장 기준적으로 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객관적이고 지표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식을 알아야겠죠. 자, 원가를 알려면 먼저 토지 가격은 별도예요. 토지 가격은 따로 여기서 더하고, 그 다음 식은 자, 연면적이 있죠. 연면적의 신축 비용을 곱합니다. 이 곱한 값이 있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0년분의 잔존 연수를 하는 건데요. 내용이 어렵지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자막을 띄워드릴 건데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토지 가격은 아까 별도로 빼고 가감 승제에서 이제 괄호를 먼저 해서 가감을 나중에 하고 승제를 먼저 괄호의 부분을 하는 거겠죠, 계산을. 그러면 연면적이 이제 땅의 면적이잖아요. 면적에다가 신축 비용을 하는데 이 신축 비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년 국토부에서 건축 표준 검사비라는 이제 금액을 공고를 해줘서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신축 비용을 좀 산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0년분의 잔존 연수는 뭐냐면,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건물은 40년을 잔존 가치를 기본적으로 신축하면은 봅니다. 자, 그러면 40년분의 잔존 연수, 남은 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을 2000년도 했다. 그럼 올해가 2022년이죠. 22년이 지났으니까 40년에서 22년을 빼는 겁니다. 잔존, 남은 연수니까. 그러면 현재 감가 대상은 18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40분의 18를 하면 이제 신축 비용이 계산된 게 있잖아요. 연면적 신축 비용. 이게 거의 공사비 원가라고 본다고 치면 40년을 나눈 거에서 남은 가치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산식에서 토지 가격을 더해주면 기본적으로 원가법에서 나오는 건물과 땅, 그러니까 전체 건물 통 매매의 값이 정해지겠죠. 이게 첫 번째 원가법입니다. 이게 되게 객관적이지만 어렵죠, 한편으로. 자, 두 번째, 이거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쉽고 빠르고 통용화되어 있는 방법인데요. 아실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이게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던 방법인데, 단점은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거래사례 비교를 하는 원칙은 동일성이랑 유사성을 근거로 해야 거래사례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근처에 있는 비교 대상물이 잔존 가치나 혹은 건물의 평수, 연면적, 용적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비교해서 대략 평당 얼마에 팔렸다더라, 여기 땅이 얼마 정도 하니까 대략적으로 매기면 이 정도 되겠네요 라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대략적으로 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죠. 이제 오차가 클 수는 있죠. 변수도 많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까. 하지만 이제 대충 대략적으로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도 오차 범위를 조금 줄일 수 있고, 급하게 빠르게 계산할 때, 약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하죠. 자, 다음 세 번째, 이제 수익환원법인데요. 이 부분은 역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으로 수익률 몇 프로 나오는데요, 이 건물 사면 수익률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수익률이 예를 들면 3%라고 한다. 그럼 이 3%를 보증금이랑 월세 금액 대비 3%가 나오는 거니까 역산을 한다는 건데, 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수익률을 알아야겠잖아요. 수익률을 알아야 역산을 하니까. 그러면 연 임대료가 있죠. 연 임대료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뭘로 나누냐? 매매가가 있죠. 매매가 빼기 총 보증금 끼어있는 거 합계. 이 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분모로 넣어주고요. 그 위에 연 수익 금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연 임대료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연 임대료가 1억입니다. 자, 연의 총 임대료를 1억을 받아요. 자, 그럼 이제 분모를 산식을 구해야 되는데, 분모는 매매를 50억에 한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매매가 50억에 보증금이 10억이 껴있다. 그러면 40억이죠. 40억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40억 분의 1억이 되니까 1억을 40억으로 나누면 2.5. 이게 수익률입니다. 자, 물론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나오죠. 2.5%가 수익률인 겁니다. 자, 이 수익률 2.5% 정도가 현재 이제 강남권에서 뭐 서울에서 좀 번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현재 수익률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매매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공실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현재 2.5% 정도의 수익률이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합니다. 비수도권 정도 같은 경우는 짱값이 적기 때문에 보통 4%, 많으면 5에서 7%까지 수익률을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서울 기준으로 일단 예시를 들어드리고 이 수익률은 매번 다를 수 있겠죠. 상품마다 다를 수가 있고 세 가지 기본적인 감정평가 3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 건물 가격을 책정하는, 건물 가격을 매겨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선 영상에 설명을 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 가격을 일단 안분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앞선 영상에서 20억인데 건물 가격이 8억이 나왔고 토지 가격이 12억이 나왔죠. 이걸 이렇게 나왔다는 전제로 이제 부가세를 계산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앞선 감정평가 3요소로 금액을 매길 수도 있지만 공시지가가 얼마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주택 가격도 얼마가 나와 있고 공시지가가 딱 매년 나오죠. 그럼 그 공시지가 곱하기 2 혹은 2.5 정도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현 시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잡으면 2.5,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2다 라고 봤을 때 공시지가가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6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토지가가 12억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20억 기준에서 토지 비율이 12억, 건물 비율이 8억이니까 그러면 이걸 비율로 산정했을 때 20억 분의 12 이게 토지의 비율이죠. 그리고 20억 분의 8억 이게 건물의 비율이잖아요. 비율이 토지 대 건물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도 이 공시지가로 건물가랑 토지가가 있으면 이 비율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율 대비 곱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율을 안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대략적인 셈법이죠, 이것도. 자, 여기 첫 번째 방법의 포인트는 이제 공시지가랑 주택 가격을 나와 있는 가격을 비교해서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이제 한 7억 나왔고 주택가격 공시지가가 3억 나왔어요. 그럼 7대 3이잖아요. 그럼 10억을 바탕으로 7대 3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한 20억을 본다 이러면 14억 대 6억 이렇게 보는 거죠. 7대 3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정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토지 부분은 부가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가세 계산은 앞선 영상에 설명했지만 상가 부분, 주택은 제외하고 상가 부분만 부가세가 발생한다. 업무용 부분만 말씀드렸고, 거래사례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거래사례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과세 기준을 삼는 게 첫 번째 실질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두 번째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세 번째 감정평가도 없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준 시가는 감정평가나 거래 사례를 하기 어려울 때 기준 시가로 잡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준 시가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검색하는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 메인 화면에. 거기에서 기준 시가 조회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실제 검색을 한 화면을 여기 띄워드릴 건데요. 기준 시가를 조회할 수 있고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표가 뜹니다. 자, 이 표에 여러분들이 산식을 입력하시면 계산을 해서 기준시가를 조회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하나 또 설명드릴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참고사항이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거래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는 합니다. 저도 이 감정평가의 요소나 감정평가를 매기는 방법,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분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명을 드릴 주안점은 이 건물을 매매할 때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기본 로직을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제가 다 외우고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고 길 뿐더러 그렇게 다 제가 알 만큼 이 감정평가나 건물 가격을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아시는 부분이 있거나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다 알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는 척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제가 아는 내용 한해서,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제 영상 내용 중에 덧붙였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감정평가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혹은 실제 사례를 많이 일으켜 보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제 옷에 뭐가 묻어가지고 되게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영상 마무리 양해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 받으셨길 바라고, 기본 지식이지만 로직을 이해하시는 부분으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